네, 시간이 돼서 랩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학 딥러닝 논문 리뷰 차례고 정기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비전 셀프 가이던스 포 컨트롤러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논문을 가져왔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UC 버클리랑 구글 리서치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유리스에 이제 복습이 돼서 여기 이제 포스팅이 된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애스트랙입니다. 애스트랙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라지 스케일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디테일한 텍스트의 묘사를 가지고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지만 그 텍스트가 이미지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이제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문을 풀어가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모델 프로포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셀프 가이던스라는 이제 중요한 메소드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셀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전 모델의 인터널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이딩을 해서 어떻게 좀 더 이미지를 더 나은 컨트롤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메소드이고 이 인터널한 레프레젠테이션 안에 쉐입이나 로케이션, 어피어런스, 어떤 객체에 대한 쉐입, 로케이션, 어피어런스 같은 정보를 이제 추출해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샘플링에 가이드를 사용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퍼티스 가지고 이제 소개한 건 쉐입과 로케이션과 어피어런스지만 이 세 개의 조합을 가지고 진짜 여러 개의 좀 약간 챌린지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안에 존재하는 어떤 시그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학습이나 어떤 추가적인 모델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텍스트를 주게 되면은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를 스와핑하는 것과 이 객체들 크기를 키우는 것 그리고 어떤 마카롱 같은 경우를 이런 형광색 마카롱으로 대체를 해주는 것 아니면은 이 레이아웃 전체를 약간 밤의 이미지 요런 이제 소스 이미지를 받아서 이걸 레이아웃을 전체를 바꿔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사실 앱스트랙에서 했던 말을 좀 반복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올바른 이제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가 유저가 정확히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했고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이제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좀 더 파인 튜닝을 해서 좀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 듯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인 튜닝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객체를 리사이징을 한다거나 무빙 시키거나 뭐 이런 아주 심플한 에디트도 좀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컨트리뷰션은 다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텍스트 투 이미지 여기서 말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있는 이너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로샷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너 레프레젠테이션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스를 추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사이즈, 로케이션, 쉐입 그리고 어떤 객체의 특성 같은 어피어런스 같은 것을 추출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퍼티스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좀 복잡한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텍스트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프로퍼티스를 다 제한을 두게 되면 동일하게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리컨스트럭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리얼 이미지를 에디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디퓨전 베이스의 모델로 이제 제안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디퓨전에 대한 내용과 이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디퓨전 안에서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너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퓨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많은 분들이 논문을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조금씩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풀 가우시안 노이즈로 만든 다음에 이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역방향으로 노이즈를 지어가는 방향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를 지어가는 방향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매 스텝마다 얼마나 노이즈가 지워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스 텀을 이용해서 이 디퓨전 모델이 옵티마이제이션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Y가 들어간 이유는 이 모델은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즉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제 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ZT, GT라는 말이 나올 텐데 요 말은 이제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이제 섞은 이제 노이즈 커널을 이미지에 씌운 이제 어떤 그런 용어라고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입실론 세타를 가지고 어떤 노이즈를 예측한 노이즈를 가지고 예측한 노이즈와 t와 그 다음 스텝이 t-1과 그리고 입실론 t-1 그리고 gt를 가지고 이제 샘플링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전 모델을 스코어 모델의 방향으로 좀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스코어 베이스드가 어쨌든 디퓨전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대부분은 이 스코어 펑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노이즈 이제 이 부분을 스코어 펑션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입실론 세타를 이제 이 스코어 펑션으로 어프로키시메이션 할 수 있고 즉 이 입실론 세타가 노이즈로 생각을 해도 이 스코어 펑션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다음 학위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CVPR 2023의 디퓨전 튜토리얼인데 왜 디퓨전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한 종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스코어 펑션이 뭐냐라고 간략하게만 이제 직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3D로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PDF가 있을 때 이 PDF의 기울기 이 PDF를 미분한 건데 이 미분한 거에 대한 의미는 이 기울기를 이제 뜻하는 거고 이 기울기 방향들을 모여서 스코어 펑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울기를 이제 XY 평면으로 정사형시켜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이 방향의 벡터들이 이제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다 모여서 스코어 펑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는데 이제 스코어 펑션의 이제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이던스가 이제 가리키는 방향도 어쨌든 스코어 펑션 이 스코어의 일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동물로 학습된 디퓨전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나는 좀 강아지 쪽으로 치우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가이드를 줌으로써 이제 강아지가 샘플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이 동물로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이 있을 때 어떤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스코어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높은 라이클리후드의 리전으로 이제 가서 샘플링이 되겠지만 개나 소, 고양이 같은 어떤 것이 샘플링이 될지 모르지만 이 가이던스를 통해서 나는 개만 뽑고 싶다 하면은 이 개가 가리키는 높은 라이클리후드의 방향으로 이제 샘플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이던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 가이던스를 이제 디퓨전에 접목시켜서 나온 메소드가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모델이 있고 나는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이 클래시파이어를 없애서 가이던스를 주고 싶다 해서 나온 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텀은 이제 입실론 세타 같은 경우는 그냥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을 하는 그런 텀이고 요게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텀인데 요 가이던스는 이제 ZT를 봤을 때 어떤 클래스냐라고 맞추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여기에 단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특정 클래스로 샘플링을 주게끔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부분 텀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여기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요 입실론 텀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되고 이 클래시파이어가 포함된 이 가이던스 텀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언컨디셔널하게 이제 생성한 샘플링 방법과 이제 컨디션 y라는 텍스트를 줘서 컨디션을 주어서 샘플링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웨이트를 강하게 주면 y 쪽으로 좀 더 텍스트가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이제 이쪽에 좀 웨이트를 더 많이 주면은 이제 텍스트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이미지를 샘플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얼마나 이제 y에 대한 정보를 주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 다음 요 가이던스 텀을 보시게 되면은 클래시파이어를 뗐으니까 어떤 모델이 또 필요할 건데 그 모델을 이제 클린 모델을 사용해서 이 가이던스를 주게 됩니다. 이 클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커넥션 시켜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텍스트와 강한 임베딩의 성격을 띠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요걸 이용해서 이제 가이던스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해서 요게 이제 프리 가이던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모델이고 이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그러면 이제 아까 모델에서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없고 추가적인 모델이 없이 가이던스를 준다고 했는데 이 가이던스를 그러면 어떻게 그 디퓨전 안에 이너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키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 ZT라는 이 노이즈가 엄청 씌어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요걸 이제 고양이라는 가이던스를 강하게 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양이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퓨전 컨트롤링 통해서 어떻게 그 시그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에 대한 이 선행 연구들을 쭉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가이던스가 약간 컨트롤링 하는데 플렉시블한 건 맞지만 이런 이 에너지 펑션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에너지 펑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펑션이 추가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한계점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 디퓨전 유닛 안에 있는 인터미디어트한 아웃풋 그러니까 각 레이어의 깊은 층, 얕은 층이 있을 텐데 그런 그 중간 계층들의 아웃풋이 좀 가치 있는 정보들을 인코드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 논문들에서 몇 개 보여줬고 그 중에선 특히 이제 이제 디퓨전 유닛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마다 이제 어텐션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 매매 갖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이미지의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인코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에 반면에 이제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피처 그러니까 디코드의 거의 마지막 두 계층 정도의 액티베이션 피처들은 약간 이미지의 코어스한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어텐션 맵과 액티베이션 피처들을 가지면은 정말 이 제한되게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극소의 부분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고 전체적으로 질문해도 되나요, 중간에? 네. 혹시 그 앞장에 제가 살짝 헷갈려서 그러는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랑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차이점이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건데 방금 그 오른쪽 밑에 항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린 모델을 쓴다는 건 클래시파이어를 쓴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요거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따로 시켜야 되는 거고 학습을 네 클린 모델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바로 가이던스를 이용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그 클래시파이어도 동시에 학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이런 이 Z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노이즈가 입혀진 이미지가 있을 때 얘는 개야라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계속 이제 학습을 시켜주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네네. 학습이 되는 거야. 네. 쟤는 그러면 프리트렌드만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네, 얘는 이제 프리트렌드를 이용하면 되어서 클래시파이어를 뗐다라고 해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고 좀 상세하게 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샘플링을 총 2번을 해야 됩니다.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왜냐면 언컨디셔널한 샘플링도 해야 되고 컨디셔널한 샘플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해야 되고 얘는 한 번만 해도 된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 부분을 전반적인 메소드의 이제 스트럭처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미디어트한 액티베이션 피처들과 어텐션 맵을 어떻게 이용하냐라는 것을 이제 셀프 가이던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이미지로부터 설명을 하면 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노이즈가 입혀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노이즈만 예측해서 이제 샘플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어텐션 맵을 추출을 할 수 있게끔 얘네가 이제 코드로서 구현을 해놨고 이 어텐션 맵을 이제 이 토큰들 그러니까 워드들과 연관된 어텐션 맵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버거라고 해서 이 버거가 약간 인핸스된 어텐션 맵을 얻을 수 있고 얘는 아이스크림이 인핸스된 거 얘는 이제 플로팅이니까 어떤 물체가 플로팅 되어 있는지 인핸스된 거 아니면 요거는 인 더 오션 해서 배경에 대해서 인핸스가 된 바다에 대해서 이제 인핸스가 된 어텐션 맵을 뽑을 수가 있고 요것은 이제 어떤 객체들의 어피어런스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액티베이션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그 요 G텀 에너지 펑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아까 에너지 펑션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위치가 이쪽으로 가리키는 방향 아니면은 이런 사이즈 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스크림의 이제 이 아이스크림 액티베이션 맵에 요 노란색 아이스크림은 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에너지 펑션을 구현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해당 셀프 가이던스가 이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센트럴라이즈하고 쉐입을 어떻게 바꾸고 어피어런스 바꾸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K의 이제 토큰이라는 게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버거, 아이스크림, 뭐 플로팅, 인더 오션이라는 이런 K의 토큰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여기서는 예시로 들면은 이제 이 K 중에 하나 K가 이제 버거와 릴레이트된 K가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에너지 펑션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 객체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파이널한 이미지에서는 여기에 햄버거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요 이미지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샘플링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샘플링이 이터레이티브 하게 되면 이 펑션의 크기 스코어 펑션의 이 벡터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방향으로 샘플링이 되게 되는데 즉 이렇게 이제 에너지 펑션을 주게 되면 이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니마이즈 된다라고 해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반복적으로 이 부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장만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센트럴라이즈 하는 이 수식은 뭐 보시기엔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안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해보면은 이 수식에 의해서 좌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근사하게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이 좌표와 이 X 스타와 Y 스타에 대한 좌표를 두 개를 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샘플링이 되게 된다. 저거는 그냥 웨이티드 썸이에요. 센트럴드 계산하는 방식 알죠? 우리 X에다가 웨이티드 썸하고 Y에다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계산하는 센트럴드 계산식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계산해야 되냐면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뭐냐면 이게 풀이 학습된 뭐는 클립 모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클립 이렇게 K 뭐 이렇게 토큰 같은 걸 주면 영상에서 그게 액티베이션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된 거를 우리가 토큰 중에 왜 버거랑 관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KFC나 뭐 이렇게 뭐 나오면 얘가 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센터를 잡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정한 X 스타랑 Y 스타랑 가까워지게끔 로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추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걸 이용한다는 게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스킨 자체가. 네. 지정했다는 건 중간에 프롬프트로 뭘 클릭을 하던가 뭐 그런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 말씀이신가요? 이게 네. 지금 보면 약간 정규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에서 그냥 이 논문에서는 0.3,0.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 준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지정. 사람 지정해서 그냥. 나중에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상대성으로 해서 버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몇 컴마 그 X축으로 얼마나 가라 약간 이런 것도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절대적인 포인트로서 이해가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포인트로 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학습이 아닌 메소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파인 튜닝이 되는 거죠. 브릿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놓고 저렇게 로스펀을 바꿔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인 튜닝은 아니고요. 요런 이제 에너지 펑션이 있으면은 네. 점차적으로 이 벡터가 이 샘플링을 하게 되면서 벡터의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서 샘플링을 하게 자연스럽게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터레이티브하게 샘플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미니마이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노벨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따로 로스는 샘플링 아니고. 기법 중에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줄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이즈를 구하는 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뭐 픽셀 수가 뭐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구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를 2배 할 것이냐 뭐 몇 배 할 걸 줄일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써 이제 에너지 펑션을 이제 수식으로 정의를 하게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샘플링이 되면은 이제 버거가 이제 크기가 큰 버거가 생성이 된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영상이니까 네. 윗스랑 하이트가 따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사이즈가 네, 그냥 맞습니다. 개수로 재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에어리얼가 2배가 되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2배가 되게 하는 건 또 다른 얘기 같아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쪽 설명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다. 네.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만 키울 거냐 줄일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 쉐입을 아예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스레시홀드를 쳐서 약간 바이너리 마스크 형식으로 쉐입을 뽑아내서 어떤 타겟 쉐입으로 닮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가이던스로 줌으로써 이제 모양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그림의 예시는 따로 없어서 그냥 사이즈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피어런스의 이 옐로우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닮아갈 거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타겟 어피어런스가 있을 때 타겟 어피어런스는 여기서는 이제 옐로우 아이스크림을 들었습니다. 타겟 어피어런스가 있고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어피어런스가 있는데 어피어런스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앞에서 구한 쉐입과 바이너리 마스크겠죠. 이제 원하는 객체에 대한 쉐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 다음과 같이 되게 되는데 이 바이너리 마스크와 얘를 곱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에만 인핸스된 어피어런스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요것만 계속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요것은 고정으로 두고 요 어피어런스만 이제 계속 바뀌게 되면은 결국은 타겟 어피어런스에 맞는 이 액티베이션 피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노란색 아이스크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질문이 있는 타겟 어피어런스는 어떻게 보이나요? 네,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그 디퓨전 샘플링을 통해서 이 어피어런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피어런스와 이 어피어런스를 닮아가게끔 하는 것이 요 어피어런스 트랜스퍼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저기에는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뭔지도 여기도 알고 햄버거도 뭔지를 알아가지고 햄버거는 비슷한 어피어런스니까 건드리지 않고 아이스크림의 색깔을 어느 지금 얘가 차이를 찾아가지고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거 네. 그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정보는 동일하게 디퓨전 샘플링을 프로세스를 입혀주면은 이 코드상 어텐션 맵과 이 액티베이션 맵을 뽑을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니 저 잘 이해 안 되는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저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좌표를 찍어서 좌표로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 이미지 안에서도 아이스크림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햄버거는 아, 좀 크고 여기 아래 이미지요. 아 여기요? 네. 그럼 어떻게 그 딱 아이스크림만 바꾸는 줄 알고 아이스크림 색깔만 바꾸는지 추가적인 어떤 포인터 같은 게 없어서. 아 여기 분명 이 이미지를 만들 때도 텍스트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논문에서 뭐라고 말을 안 해. 저희 봤을 때 햄버거가 메인 같은데. 근데 저 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과정이 뭐냐면 이런 이제 멀티모달 이제 뭐 오토매틱하게 제너레이션 한 것 특징이 뭐냐면 얘가 영상의 어느 거가 뭐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작든 크든 간에 햄버거가 옆에 있고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는 아이스크림을 위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피어런스를 맞추라 그러면 햄버거는 비슷하니까 햄버거 살짝 바꾸죠. 저기 아이스크림만 바뀌었는 것 같지만 햄버거도 바뀌었어요. 저 안에 네, 치즈가 바뀌고 햄버거도. 이렇게. 그러니까 햄버거는 햄버거 어피어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실제로는 잘 맞는 것만 보여준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뭐냐면 쌤이라는 게 나왔는데 쌤이 어때요? 쌤 써가는 사람. 쌤의 인풋은 뭐냐면 좀 더 찍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텍스트 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매드쌤이 나왔는데 매드쌤은 바운딩 박스만 그려요. 경계에다. 그래야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고 이런 게 엄밀하게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이런 내추럴 이미지에서는 다 동의할지 몰라도 우리 영상에서는 이런 이제 컨디션, 뭐 어피어런스 주든 뭘 주든 뭐 이런 거를 가이드를 굉장히 잘 줘야 된다는 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용히 봐야 돼요. 우리 잘 안 될 것 같잖아, 저거. 그러네요. 작게 주고 크게 주고 이렇게 겹쳐주는데 저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의료에서는. 근데 하여튼 저렇게 된다는 가정이 있다는 잘 된 케이스라고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햄버거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네, 거잖아요. 햄버거도 사실 자세히 보면 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바다의 패턴도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런 이제 지금까지는 그 단적인 프로퍼티스가 어떻게 추출되고 그거를 어떻게 조작을 하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이 프로퍼티스를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에너지 펑션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만약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가지고 이 너구리와 요 바구니를 위로 올린다든지 다운을 시킨다든지 뭐 위아래로 아니면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고, 네.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쉐입,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제 어피어런스는 바꾸지 않고 쉐입만 바꾸겠다라고 해서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fixed all appearance 해서 오리지널 어피어런스와 지금 이제 샘플링하는 어피어런스는 이제 동일하게끔 이제 생성이 되게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이 오리지널을 어떻게 뽑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리컨스트럭션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레이아웃과 어피어런스를 이제 이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고정된 컨디션을 계속 주게 되면은 캡셔닝만 가지고도 똑같은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거를 이제 그걸 이제 적용을 시킨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쉐입을 여기서부터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현재는 지금 너구리와 이 라쿤 인더 배럴이라는 부분만 이제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쉐입은 다 고정을 시키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토큰만 이제 쉐입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얼마나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샘플링의 변화가 극심한데, 요건 약간 유저에게 맡긴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샘플링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요 캡셔닝으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모든 쉐입은 다 고정시킨 채로 어피어런스만 계속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텀으로 이제 에너지 펑션을 구성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한 쉐입은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에너지 펑션을 만들게 되면 다른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구잡이로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샘플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쉐입이 완벽하게 유지되었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구조가 유지된 채로 계속 어피어런스의 이 특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그 꽃갈콘이 사라졌어요. 꽃갈콘은 굉장히 중요한 객체인데 이게 뭐냐면 이 가정이 뭐냐면 객체는 오브젝트는 잘 이렇게 이제 이게 구분해낸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냥 케이크도 케이크고 이런 건데 갑자기 케이크는 뭐 이렇게 어피어런스가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케이크 사라진다든가 아니면 곰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없어지는 건. 그런데 지금 보면 꽃갈콘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강한 정보 같은데 사라졌어요. 여기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그걸 보긴 했는데 여기에 모자라는 정보가 네, 없긴 해서 이게 아, 그렇군요. 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미지는 어피어런스와 이제 레이아웃을 좀 어떤 웨이티드된 썸을 통해서 이제 뭔가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듯한 실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A의 오브젝트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을 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어떤 첫 번째 A의 오브젝트의 쉐입을 고정시키고 A의 오브젝트를 A의 쉐입을 B에도 고정을 시키면서 어피어런스만 바꾸는 것과 B의 어피어런스를 카피시킨다. B의 어피어런스를 카피를 시키면서 쉐입을 레이아웃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합을 통해서 에너지 펑션을 구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쉐입을 고정을 시켜서 웨이트를 강하게 준다고 하면 쉐입은 고정된 채로 어피어런스가 계속 바뀔 테고 그 반대가 된다면 이제 어피어런스는 고정된 채로 레이아웃이 계속 바뀌는 이런 실험을 보여주는 거고 다양한 조합들을 통해서 어떤 그 중간에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다음은 이제 좀 특이한데요. 여러 개의 사진을 통해서 난 여기의 오브젝트, 여기의 오브젝트, 여기의 오브젝트만 따와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이제 토큰을 지정된 토큰으로서 이제 그 객체들을 따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돗자리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트리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칼을 가져와서 조합을 시키면 다음과 같고 요 레이아웃에 그대로 어피어런스를 트랜스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요것도 강한 레이아웃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같은 실험으로서 윗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실험은 이제 드림부스랑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 실험인데 리얼 이미지가 있을 때 한번 리컨스트럭션을 시킵니다. 리컨스트럭션을 시키고 그 객체에 대해서 위아래로 조정하는 듯한 아니면 리스타일링을 하는 듯한 이런 매니퓨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부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플로팅 인 밀크 해서 텍스트를 줘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고 드림부스는 다음과 같다. 제 생각엔 드림부스가 좀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지만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드림부스는 파인 튜닝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파인 튜닝 모델에 비하면 우리의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드림부스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CVPR의 거의 탑 페이퍼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닙스는 조금 뒤에 했으니까 비교한 거니까 굉장히 이게 빠르게 붙은 거죠.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이걸 이긴 거나 비슷하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 중에 첫 번째는 이 웨이트를 어피어런스 쪽에 너무 강하게 주게 되면은 이제 레이아웃이 많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어피어런스를 강하게 줘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요거의 레이아웃이 좀 많이 바뀐다라는 것에 한계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한계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결과만 봐서는. 그리고
텍스처에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픽처 오브 케이크 같이 이렇게 딱 하나의 워드로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됐을 때 이제 요 배경에 다시 이거를 어떤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그대로 두고 어피어런스를 바꾸겠다고 하게 되면은 완전 좀 이상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나는 포테이토만 옮기고 싶은데 이 팝콘하고 같이 팝콘이 포테이토하고 붙어 있어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뭔가 이게 서로 이 객체들 간의 인터랙션이 존재를 해서 요거까지는 이제 인탱글하게 풀지 못했다. 얽혀있는 걸 풀지 못했다라는 것을 리미테이션으로 말을 하고 있고, 네, 해당 논문 이걸로 저게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영상에서 어떤 특정한 뭐 병변이라든지 이걸 옮기고 싶은데 병변 주변에 있는 뭐 다른 것이 다 옮길 수 있고 이게 사실 세퍼레이션 불가능하거든요. 저거 옮기면 어때요? TV도 화면이 좀 바뀌어 있고 TV에 그것도 바뀌어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완전 독립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면 저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워킹하는데 이제 메디컬에서는 한계가 여전히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코멘트 하나 드리면 이게 맨 처음에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이제 항상 볼 때 이게 어느 그룹에서 했는가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여기 UC 버클리예요. UC 버클리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팔로우를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팔로우 하는데 UC 버클리 처음 어디냐면 카페라는 데 나와요. 카페.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예전에 그 컴퓨터 이제 이제 딥러닝이 처음 나오고 딥러닝 여러 라이브러리 막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스트롱하게 만든 게 카페라는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랑 뭐 이렇게 토치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UC 버클리가 저런 걸 하다가 이미지 프로세싱 굉장히 잘했는데 얘네들이 그 또 뭘 했냐면 요즘에 유넷만 알잖아요. 유넷 전에 이제 FCN이라 그래가지고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가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UC 버클리에서. 이 로보틱스 랩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베어라고 있어요. 베어. 이제 우리 곰 있잖아요. 곰. 베어 연구실 UC 버클리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게 궁금한데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가야 될 건 뭐냐면 이 로보틱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며칠 전에 어제 했는데 어제 GTC 거기 그 젠슨 황 이제 플래닛 세션 봤다. 관심 없죠? 원래 가서 한 2시간 앉아있고 보거든요. 쇼츠로 봤어요. 네, 맞아요. 쇼츠로 봤죠.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할 거는 시뮬레이션이죠. 그리고 그 이제 가상 공간에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갖고 오는 것들에 자기네들이 그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었어. 그걸, 그러니까 GPU가 3개야. 로컬에서 돌아가는 GPU. 그 다음에 아주 인공지능 큰데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 말하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돌리기 위한 뭐. 파운데이션 돌리기 위한 시뮬레이션. 그래갖고 3개가 돌아요. 시뮬레이션을 막 만들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막 돌고, 그 GPU도 두 개 돌죠. 제일 큰 거는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시키는 거를 하는데, 이 젠슨 항이 항상 이제 이렇게 GTC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하는 게 뭐냐면, 새 제품을 발견하는 거, 새 제품을 발표하는 건데, 그리고 주식이 조금 올라요. 그거 하고 나면. 그래갖고 뭐냐 하냐면, 지금 제일 좋은 거 뭔지 아는 사람? 지금 제일 좋은 GPU. 응? 맞아요. 예. 지금 이제 그거 나올 거고, 이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H100 정도거든요. 그래갖고 H200이 아마 이제 그 새로 나오는 이제 블랙웰 버전 나올 건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H200을 소개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H100으로 이제 지금 현존하는 최고 좋은 GPT-4 같은 경우에 8,000개 이 GPU로 H100을 90일 동안 돌려서 학습이 됐대요. 예, 근데 이거를 똑같은 90일 동안 2,000개를 할 수 있다. 블랙벨. 새로 나온 H200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에서 막 보는 거고, 이제 그거를 다운스프링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자기네들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에스티메인데 거기에 핵심은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제너레이션 기술들이 되게 시뮬레이션에서 되게 동작을 잘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막 큰 데이터 막 다루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하든 뭔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더 만들 수 있으면 리얼리스틱하게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옮기면 안 되는데 이제 뭐 텍스처를 바꾸거나 이렇게 이런 건 누가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한지. 소라라고 알죠? 소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오픈 AI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영상이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에요. 3차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CT 영상을 보잖아요. CT 영상은 뭐냐면 3차원인데 카메라가 조금 세팅이 달라. 카메라 세팅이 굉장히 프레임이 좋아가지고 잘게 막 찍어. 짧은 이렇게 경기에서 이렇게 잘 찍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천천히 찍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마다 이렇게 어떤 카메라 변수를 넣어가지고 소라 같은 걸 만들면 3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3차원 데이터를 다 이렇게 그 소라 모델에 놓고 제너레이션 모델을 만들면 되게 리얼리스틱한 3차원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소라 모델이 공개되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3차원 모델 학습하는 게 제너레이션 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 영상도 3차원은 동영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말이 길어졌어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베어, 봐주셔야 돼요. 베어. 유시 버클리 베어 연구실을 항상 봐야 돼요. 네. 네, 추가적인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베어 연구실 같다. 이 사람